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 알고리즘입니다. 그동안 언어 영상을 해석해서 제작했는데 영상을 이해하려면 자막을 읽어야 해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을 위해 운전하면서 듣거나 혹은 집에서 틀어놓고 편안히 들으실 수 있게 오디오북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밥 프록터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 굳어진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말, 상상의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틀어놓기만 해도 내 잠재의식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2007년 6월 론다번이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어 우리에게 이 개념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죠. 시크릿 책의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중요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내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이 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의 새로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로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의 채널을 바꿔라.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한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 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나,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지체되는 거 싫은데 지체되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도 내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 감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걸리고 싶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내준다.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한다.
생각이 24시간 흘러 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한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나리라.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겁내게 되기가 쉽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배는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당신이 불평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금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끌어당긴 결과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나도 안다. 당신은 아마 곧바로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내가 언제 차 사고를 끌어당겼다고.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객도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야. 빚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는 조금은 무례하게 당신이 끌어당긴 게 맞다고 말할 것이다. 이 법칙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 그저 운에 따라서 이런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은가? 하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가서 사건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은가? 자신이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고 믿고 싶은가? 아니면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고 당신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은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뭘 선택하든지 그에 따라 삶을 경험하게 되리라.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당신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고의적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을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으리라. 이는 오직 생각에 담긴 거대한 창조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녹초가 될지 상상이 가는가? 다행히 쉬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원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던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외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드므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만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어떤 순간 당신의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기분 나빠질 상황아 더 많이 일어나라. 더 많이.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생각이 모든 일의 실제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필름의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이를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라. 마음에서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 생각 외에는 모두 차단하라. 장담하건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리라.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진,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창조 과정.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1단계, 구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끌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2단계, 믿어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뤄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진리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믿어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하라.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주가 어떻게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게 내버려둬라. 3단계, 받아라.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기분이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라.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